황준 이사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투세 폐지 선언 지금 이틀째인데 코스닥조차 오늘은 상승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하루짜리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좀 대기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랑 많이 좀 비교를 해요. 사실 과거에도 이 지긋지긋한 공매도만 없으면 지수가 막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랬었죠. 공매도를 일시 중단을 시킨 다음에 하루 반짝 상승을 하고 물론 종목별로는 공매도 많은 종목은 2, 3일 더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죠.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이제 금수세 시행 우려로 인해서 이탈했었던 자금, 큰손 개미들이 뭐 점진적으로 뭐 유입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의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최근 시장의 향방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물론 어제는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지수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 지수 추적형 자금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폭 순매수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2천억대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네. 뭐 사실 그런 거 뭐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방향성은 좀 매도 쪽에 더 가까운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언제쯤 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금 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또 대선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대선 워낙 박빙 승부잖아요. 근데 어느 후보가 되든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뭐 계속해서 미국 중심의 그런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도 좀 시장은 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3%인데 이게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일단 지금 시장 자체에도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개별주들의 약세 흐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금투세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점진적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 이제 나갔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쨌든 저도 동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대선 앞두고 나서 결국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다 같이라는 단어가 중심이었다면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금투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개별주로 순환매 흐름이 들어올 거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안의 화제거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마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덕분일까요? 어수선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장안에서 어떤 화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는 하이브입니다. 4개월 만에 20만 원 안착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실적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542억 원으로 역성장 한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2년 연속 연매출 2조라는 긍정적 시그널과 함께 이제 엔터주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가 강세입니다. 하이브의 경우엔 3거래일 연속 상승에 힘입어 오늘장 4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붙으면서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초반 하락세 보이던 주가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후가 돼도 밀리지 않고 3%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6%대 오름세 가져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제는 CIS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소재 전문 기업인 CIS가 오늘장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바로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기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장 거래량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경 15%대 뚫어냈고요. 12시에는 22%, 1시경이 가장 강한데요. 25%대 강세 보여줬고요. 이 시각 현재 고점 대비 반납하긴 했어도 23%,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로 DS 단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1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알린 뒤 승승장구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인수한 DS-ENE와 자회사, DS 첨단 소재의 합병을 이달 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오늘 상승에 상승을 더하는 중인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거래일간 40% 넘게 상승하면서 매일매일 주가 앞자리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78,300원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는 87,000원, 그리고 11월 1일에는 9자로 바꾸면서 11월 4일에는 10만 원 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4,800원으로 이 시각 현재 두 자릿수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는 통신사와 AI입니다. 통상적으로 밸류업이 붙으면 주가는 잘 가기 마련인데요. 통신사는 마치 예외처럼 보입니다. KT와 SKT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차갑습니다. 업종 추이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도 약간 눌림을 받는 모습이죠. 수급도 불안하고 최근 2거래일간 연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시경에 가장 강하게 눌리면서 1%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2시경에도 역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제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화제는 한미 태양 관측 장비 발사, 우주항공주 급등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가 우주로 향하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0.4% 강보합권 내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12시경에는 2.6%대까지 강세로 탄력을 좀 받아가는 흐름이었고 이 시각 현재 2시경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1.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창에서 이마영 캐스터에 대해서 이마룡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계시네요.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하이브 SM 성적표 공개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정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이브의 경우는 올 연말에 아티스트들이 총출동을 하고 또 내년에는 BTS 완전체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6월 이제 BTS 정국이 제대를 하게 되면 완전체가 된다. 내년 6월에. 정국이 또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YG의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또 활동을 하는 게 내년 하반기라고 하고요. JYP의 경우에는 근데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스트레이키즈 재계약이 좀 부담이 된다. 아무래도 이 재계약 단계에서 계약 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엔터주가 이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으로 완전히 진입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3분기 앨범 판매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많이 줄어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시장에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반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물론 오늘 공개한 하이브도 컨센보다도 한 10%대 안 좋았고 SM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좀 예견된 악재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최악은 지났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앨범 판매량이 작년 대비 한 30% 3분기까지 좀 감소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은 국내 아티스트들의 음원 스트리밍 추이는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K-팝의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도 좋아지겠지만 4분기부터 당장에 앞서 이제 전국이 6월에 제대를 합니다만은 앨범은 올 4분기에 나온다고 해요. 완전체 앨범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최근에 JYP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엔터 4사 가운데서는 아티스트 관리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또 JYP라고 좀 봤을 때 재계약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까지도 좀 더해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엔터는 그래도 외생 변수에는 다소 조금 둔감할 수 있는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좀 더해진다면은 그래도 최근에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까지 더해진다면은 나름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틈새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발 모멘텀까지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내부의 어떤 아티스트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혹은 이제 중국발 이슈 내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이 가시화되면서 드러나는 부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봤을 때 각각 어떤 종목들이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엔터주들 중에서 사실 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된 엔터 기업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AI 다음에는 IP다. IP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주들 당연히 두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아파트 열풍입니다. 뭐 전 세계가 아파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대박이 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SM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엔터테이너들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25년도에 블랙핑크, 2NE1, 워너비 등 원래 좀 유명했던 가수들의 컴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하이브는 좋은데 대규모 시비를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재무적인 이슈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이제 IP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뭐 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모멘텀은 SM이 좀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CIS입니다.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뭐 관련된 뭐 계약 내용이나 어느 기업과 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된 부분인 거죠. 자, 원래는 이 기업이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코터와 프레스라는 장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거든요. 배터리 성능이 약 90% 정도를 결정을 한다. 이 국내 셀 3사와 미국 이제 유력 업체들 지금 납품 계약을 맺어준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술 뭐 굉장히 비중 있게 봐야 될 기술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PNT가 가장 또 이제 매출 규모도 좀 많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긴 한데요. 예. CIS 같은 경우도 이제 믹싱을 제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터나 슬리터 그리고 뭐 플래식 같은 그런 이제 장비인데 사실 이게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설비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경쟁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또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사실 워낙에 또 비용 금액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 업체도 레퍼런스가 없는데 이것을 발주하는 그런 뭐 용감한 그런 발주처도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나름은 이쪽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SFA로 피인수된 이후에 실적이 안정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실적이 들쭉날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안정감이 좀 더해졌다는 점들도 뭐 긍정적인 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수의 업체들이 주로 대부분 좀 그 점유를 하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뭐 최근에 물론 뭐 일부의 그 2차 전지가 설비가 뭐 좀 지연이 된다던가 뭐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한 수요는 좀 발생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계약을 보면 이 기업이 주로 하고 있다는 전극 장비 쪽이 아니고 무슨 전고체 소재 관련 계약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CIS가 오래전부터 이제 드라이룸을 대규모로 설치를 해서 이 황화물계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순도 높이는 작업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뭐 연구소 규모이긴 했습니다만은 소량의 이런 발주는 계속해서 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계약은 물론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름의 이런 소규모 발주의 하나의 성과로서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게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 전고체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분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황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극 장비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전극 쪽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이제 전고체 쪽으로서의 변화되는 전극 장비에서 대응이 누구보다 용이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전고체 자체가 2027년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은 좀 많이 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떠한 변수가 좀 도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면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약간 테마성의 상승세를 보였다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야총총 지금 CIS가 좀 유독 더 강한 흐름 그리고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뭐 테마적인 이런 그 소위 얘기하는 대장주 이런 뭐 질서에 있어서도 CIS가 다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좀 더 진화된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NT와 CIS 둘을 비교하자면 CIS 쪽이 좀 더
기본적으로 전극 장비 분야에는 여전히 PNT가 더 저는 앞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전고체 분야가 뭐 지금도 당장에 조금 이제 설비가 약간 좀 지연되고 있어서 좀 이것도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먼저 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제 단가가 좀 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문제됐었던 뭐 화재 분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또 다시 그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꼭 전극 공정만 놓고 PNT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전고체 관련해서 또 부가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아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 에너지 기업입니다. 북미 에너지 회사에 지금 조단위 계약 수주했던 그 건을 이유로 4거래일째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진출한 이후에 첫 번째 계약인데 조단위 계약이 맺어진 거거든요. 뭐 일본의 최대 정유사 에네오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S-오일과도 지금 협력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뭐 수주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식물성 오일을 활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을 80%까지 일반적인 디젤보다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DS 단석의 국내 점유율은 지금 7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밸류에이션이 대체 얼마가 적정한 거냐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섞었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금 워낙 탄소 배출권과 그다음에 친환경 이슈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가 되고 수주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플라스틱 리사이클, 뭐 친환경 소재 관련된 이슈로 해서는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 마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효율성의 측면보다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슈화 될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가 반등은 가능하나 여기 대항마가 하나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라고 예. 결국 수소의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가치 있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 가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17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는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상 좀 반대급 또는 반대적인 부분 수소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DS 단석이 작년에 따상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렇죠. 한 주가 80% 넘게 하락을 네. 하다가 지난 28일 날 처음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워낙에 좀 낙폭이 컸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한가 이후에 4거래일 동안에 뭐 사모펀드에서 지분 9% 가까운 매도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버행 해소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주가가 좀 급등을 한 차원이 있는데요. 저도 뭐 우리 황 대표님 말씀처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뭐 친환경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후보가 됐다. 근데 이거를 정책을 바꿀지도 모르고 친환경을 조금 꺼려한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염려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사업이 지금 적용이 시작이 됐고요.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적용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지속 가능 항공유 1%만 첨가를 했을 때 탄소 배출이 뭐 수용차 5만 3천 대 1년에 배출하는 그 탄소 배출이 저감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이제 국제선에서 시행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초기 시장이고, 근데 이 회사가 조단위의 수주를 받았고, 아까 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회사와 MOU를 체결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역시 저도 이제 이익률에 대해서 좀 연미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과연 이번에 수주하던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적으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여부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해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따라서 밸류업 방안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SK텔레콤에 이어서 KT가 오늘 밸류업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혜린 기자, 이 발표가 네. 잠시 후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오늘 오후 4시경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SKT와 마찬가지로 KT 밸류업의 핵심도 AI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KT는 MS와 AI 분야에서 전방위로 협력해 향후 5년간 2조 4천억 원의 투자로 매출 4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AICT 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까지 담길 전망입니다. 아울러 KT는 최근 희망퇴직과 함께 망 유지보수 개통 관련 조직을 신설법인으로 이관하는 경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진행 중인 자회사 신설과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을 통한 본사 수익성 개선 전략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특별 주주 환원 계획까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야심찬 계획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 밸류업 발표로 우리가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가시적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통신사들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이유가 낮은 자기 자본 이익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죠.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당기순이익이 늘어 ROE를 높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선 KT의 인건비 감소 효과가 연간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KT의 ROE가 지난해 6%대에서 내년에는 7.94%까지 개선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내년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은 기존 추정치 6.9%에서 최대 8%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KT 주가에 대한 눈높이를 5만 원 선 이상으로 높이며 2010년 이후 약 15년 만에 KT의 주가가 5만 원대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밸류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SKT는 지난해 9.6%였던 ROE를 2026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며 연내 밸류업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는 한편 2030년까지 AI 매출 비중을 35%까지 높여 총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SKT와 KT에 이어 조만간 LG U+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통신사들 밸류업 한다는데 국민들이 참 주가를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도가 지금 50%까지 거의 꽉 차서 지금 MSCI 지수에서도 편출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SKT는 9월의 고점보다도 지금 주가 수준이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단 말이죠. 통신사들 밸류업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통신사 세 군데가 다 AI로 이제 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SK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전트, 글로벌 AI 에이전트를 좀 만들어서 에스터라는 거를 진행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비전을 내세웠고 이 부분이 이제 상계년간 당기순이익 50% 환원한다라는 내용인데 주가가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지금 8K와 지록이 KT 하게 되면 이제 영상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은 있고 셋톱박스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주들은 하반기 배당 이슈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배당 이슈와 그다음에 인프라 안정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매수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근데 적정 포지션까지 저는 일단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래 가치는 제외하고요. 예. 그럼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변화에 대한 비용이 좀 아직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점프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AI 매출이 KT 쪽에서 많이 좀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은 기대 가치로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LG 플러스가 좀 차트 턴어라운드 쪽 구간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인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KT 주가가 여기보다 더 점프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뭐 증권사들 5만 원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참 KT의 그 박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한 4만 원, 4만 5천 원 구간이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안의 화제거리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